안녕하세요. 범브랑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만 채를 반값에 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 경기 가장 지금 중심부의 문제점이 되는 게 유동성이죠. 이 자금 회전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내놔도 이게 물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 당연히 현금이 돌질 못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유동성을 제공해서 일시적으로 경색에 빠져 있는 건설 업체를 조금 끌어올려 주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사는 또 이런 어떤 이 기간 속에서 자구책을 스스로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전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의 50%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준공 후에 1년 내에 또 건설사에 되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또 환매 조건부 매입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추경 30조 5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는 2조 7천억 정도 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니까 뭐 큰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굉장히 지금 PF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라서 이게 한국 내수 경기 20%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게 건설 경기 아닙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거의 뭐 늪 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계속해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처지에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자구책을 뭐 마련을 하더라도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본 말고 다른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업체들은 좀 퇴출돼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이걸 좀 잘 솎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롯데건설도 뭐 자금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빵빵한 뭐 일군 건설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잠원동 본사 처리 대책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순이익이 1년 새 10분의 1로 감소한 가장 큰 뼈아픈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 스스로의 어떤 이 자금이 굉장히 빵빵한 어떤 건설 구조, 그리고 일군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 분양을 해서 뭔가 현금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롯데건설 주요 신용 재무 지표 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비슷해. 1조 뭐 8천억, 1조 7천억. 근데 딱 차이가 나는 게 영업이익에서 399억에서 38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롯데건설 쪽에서는 뭐 어마무시한 충격이죠. 거의 10분의 1로 영업이익이 줄어버린 거니까 자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채 비율은 뭐 고스란히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보다는 215%에서 205%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군 건설사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물며 이 중견 건설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악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이 건설 경기에 악화된 모습 속에서 악천고투를 하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뭐 더샵이라든지 뭐 1타 브랜드들이 분양을 해도 바로 무순위로 나오잖아. 254세대 거의 뭐 분양 물량으로 나오잖아, 무순위가. 그죠? 진짜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정말 이 분양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선호도가 높은 59A에서 188세대가 나왔어. 고양 도시업. 고양이면 또 뭐 그렇게 서울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5억 2천에 나왔죠, 20평대가. 원당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인 게 평형에 따라서 상구제곱은 3억대, 5구제곱이 뭐 5억대인데 조금 면밀하게 분양가를 들여다보면 6억 2천까지 지금 6억 3천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확장비까지 합치면 뭐 6, 7억대는 고양 원당에서 이 정도 신축 분양가는 조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계약 완판을 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4세대나 무순위 주주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금정역 개성 로니엘, 여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있는데 요새는 뭐 무순위 물량이 그냥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 같아. 35, 보통 한두 세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무한대로 돌리고 있는 무순위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분양가 6억 5천이야, 여기는 또 군포인데.
금정역이 뭐 비교적 가까운 위치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단지잖아. 그리고 뭐 개성 로니엘이라는 어떤 브랜드도 조금 친숙하지 않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보이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구로구, 개봉, 루브르 7차까지 지금 무순위가 진행이 되겠어요. 여기는 공급 규모가 50세대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이 무순위가 그냥 댐에서 박려놓은 물줄기에 갔다가 그냥 쫙쫙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분양가 자체가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5억이 넘어요. 이름이 르브르라 그런가? 프랑스 파리의 파리지앵 냄새가 나서 그런가? 하여간 좀 상당 부분 이 분양가가 좀 이 고점에 물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손절을 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기 광명 사거리역, 그러니까 광명하고의 경계선 선상에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소형단지, 소형 평수니까 광명 쪽으로 뭐 매머드급 단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이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너무 소규모 단지다라는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계약 완판을 짓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여기도 뭐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북수원, 수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인정해. 근데 이게 지금 분양가가 너무하잖아요. 그죠? 84제곱이 서울도 아닌데 이게 뭐 12억 정도 해버리니까 13억까지 뭐 가는 그런 어떤 곳도 있고 14억까지 가네. 야, 성균관대역이 뭐 좀 가깝다고 한다 해도 이거 분양가 자체가 참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거의 분양에 가까운 무순위 분양이 뭐 팡팡 터지고 있잖아. 지금 277세대. 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새 정부에서는 결국은 2조 3조 정도 투입을 해서 이 미분양 난 거를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한 건데, 이것도 뭐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체 경쟁력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알아서 셀프 퇴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분명히 가게 될 건 뻔하고요. 자, 이런 어떤 무순위 집집단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무순위 집집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했죠. 세전력, 두산, 위브.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분양가가 서울 최근에 분양하는 이 분양가보다는 싸다. 6억대입니다. 세전력, 두산, 위브, 트레지움. 424세대, 미드급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세전력과는 약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접수일이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을 보시면 6억 8천 정도로 나왔는데, 요새 뭐 5구제곱도 비강남권 은평구에서는 11억, 12억대로 나옵니다. 거의 뭐 반값 수준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라면 적어도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이 집집이지, 그죠? 최근에 나오는 이 분양가보다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가격대를 좀 가지고 있다면 할까 말까라는 어떤 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건데, 와, 12억, 아니 경기도인데도 뭐 12억, 13억 해버리면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유체이탈 돼버리는 거야. DMC 센트럴 자이가 16억, 30평대가 그 정도 어떤 실거래가를 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또 뭐 대장단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산 4구역 들어서고 증산 쪽 상당히 뭐 재개발이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주변 인프라는 아직도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여기 재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전력, 두산, 위브도 여기 일단 잡게 된다면 실축으로서의 어떤 주변 대단지와 좀 상승 효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서울이잖아, 그죠? 상암동 가깝고 마포 가깝고 뭐 지하철 딱 타면 뭐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도착하는 그런 어떤 거리선상에 있고요. 젊은 층의 수요자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단, 호반 서밋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죠. 검단은 일단 6월 28일 다다음 주에 이 새로운 신설역이 개통이 되죠. 검단 호수공원역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일단 개통역이 생기게 되면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4C가 나왔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3년 전 검단의 분양가 고스란히 물고 들어왔습니다. 4억 9천 정도. 그러니까 4억대라는 건 일단은 뭐 검단에서 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나왔던 분양가였고, 이게 뭐 1년 지나면서 5억대 됐고 올해 들어서 거의 뭐 6억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검단은 서울과 인접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양가 면에서는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24일 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이미 뭐 8억 선상을 뚫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이 돼버리면 10억 선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4억대 분양가면 84제곱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광교 이번에도 나옵니다. 광교 지난번에 36만 명 몰렸잖아요. 당첨 때문에 5억 이상 시세 차익 가져간다 해서 줍줍 막차 타자 난리가 났었는데, 왜냐하면 유주택자는 이제 6월 10일 이후로 무순위 줍줍에 지원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순위 줍줍의 경쟁률도 조금 좀 숨이 죽는 좀 그런 어떤 경향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 중흥 S클래스, 광교 중흥 S클래스인데 지난번에는 광교 중앙도 퍼스트가 나왔죠. 근데 중흥 S클래스는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잖아. 84제곱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분양가를 가지고 있죠. 84제곱임에도 불구하고 5억대야.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상승비 고려해서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광교에서 5, 6억대면 거저 아닙니까? 거저라고 말하기도 참. 5, 6억도 굉장히 비싼 건데, 그죠? 아파트 값이 5, 6억도 경기권이면 비싼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엄청나게 치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가격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간에 현재 시세보다는 확실하게 낮은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이언 힐스테이트가 15억, 10억 정도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도 보이고요. 광교 중흥 S클래스 자체 시세만 보더라도 16억 6천, 17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권에서 10억 정도의 갭을 뚫을 수 있는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한번 난리가 날 그런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시는 분들 무순위 줍줍이 가능한 그런 어떤 단지이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보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확실하게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세가가 8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5억 정도의 분양가, 5, 6억 정도, 2억 정도 내려도 돼. 전세보증금. 그죠? 그래서 세입자를 빨리빨리 들여서 전세보증금으로 충분히 분양가를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광교 중흥 S클래스 잘 들여다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저비용으로 좀 저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틈새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계속해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서울 집값 급등했는데 이제 무주택자 끝장났다. 이제 집값 이렇게 오르는데 니들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느낌적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덜컥 믿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오판에서 어떻게 쓰든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대출 바닥까지 긁어모아서 집 사야 되겠다 하는데, 1억에서 계약 직전 1억 원 더 내놔 해서 집주인이 거래가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매도세 우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느누이 말씀드리죠. 이거 단기적이다. 그리고 상승세는 7월 1일에 분기점이 돼서 뭔가 확실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2017년, 2021년 계속해서 올랐던 불장이 고스란히 2025년도에도 재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허탈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인내의 시간이 얼만데, 그죠? 분명히 집값 잡힐 겁니다. 그리고 하향 안정화로 가기 위한 공급, 특별히 무주택자들 혜택을 위한 공격적 공급이 오픈할 그런 어떤 시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기 고점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오판에서 고점의 집값 딱 물려버렸다가는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하잖아요. 호가대로 사면 위험한 거품 시장 될 거라고. 그죠? 지금 들썩들썩거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1억씩 올린다잖아. 계약서 딱 쓰기로 한 날, 나 1억 더 안 올려주면 안 팔아.
이런 식으로 배짱 튕기고 있는데 그거 설거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상승세 확산돼도 제한적 변동일 가능성 높습니다. 패닉 바잉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죠? 과거 이례적인 시기처럼 수도권 전역 그리고 지방까지 불장이 아니란 얘기야. 부동산에서 발표한 지표, 공식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인천과 경기는 거의 0.01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지금 강남 상구와 마용성이 지금 들썩거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진 집주인들이 뭔가 뭐 호가를 계속해서 쳐올리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자본시장의 변수는 상당 부분 환율 변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원화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원화 가치가,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자산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달러 가치 좀 낮춰서 미국 수출 폭을 좀 넓힐게. 니네 자국 통화 가치 좀 낮춰라.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태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원화 가치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화 가치 높아지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겠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될 만큼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니. 위안화하고 지금 동조화가 가장 큰데 지금 위안화도 지금 평가 절상되고 있잖아요. 그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조금씩 좀 높여라 니들. 뭐하냐? 그죠? 당연히 원화 가치도 80원까지 찍었다가 72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 달러 환율 추이만 보더라도 지금 궤적이 계속적으로 149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1358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이에서 지금 중동 분쟁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달러 가치가 좀 강세로 돌아선 것 뿐인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자산시장의 오름세도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도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다우와 나스닥과 S&P 고스란히 뭐 잘 올랐다가 지금 보합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연준이 새벽에 4.25에서 4.50으로 기준금리 동결해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조인트를 까고 올려라 기준금리 내려라 계속해서 신호를 줘도 파월은 마이웨이야. 그죠? 관세 부담 4월보다 줄었지만 가격 상승 경제 부담 가능성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동결해 버리겠습니다. 그냥 목석이에요, 목석. 아무리 뭐 1000개의 말, 만 개의 말을 막 쏟아부어도 트럼프가 전혀 듣지 않는 파월. 결국에 FOMC 이 기준금리 방향은 확실하게 올해 단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번째 동결이잖아요. 당연히 한은도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가장 기준이 되는 미국이 금리를 딱 동결하고 있는데 한국이 용거리 통뼈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그만큼 금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2%로 지금 딱 동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죠?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30년 갔다가 40년 갔다가 3년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금리 내리겠다 올리겠다 내리겠다 땜질식 처방으로 그냥 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한 어떤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3.66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창구 방문해 보면 4%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이 월별 증가액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집값 불정의 어떤 요소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중심에는 금리가 딱 이 모든 걸 쥐고 있다. 가계대출 6조 원 증가한 것, 이거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어느 순간에 발목을 딱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DSR 3단계 스타트 딱 끊으면서 대출 부분 감소, 집값 부분 안정, 공급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는 상당히 진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오판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나만 그냥 낙오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결국에 가서는 무주택자가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틈새와 우회로 잘 노리신다면 분명히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국 한국 역시도 금리 부분에서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불장이라고 말하는 서울 집값에 상당 부분 자금적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조 정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좀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내수도 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집값 부분, 특별히 얼마나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잘 잡을 수 있는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